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속보라면 속볼까요? 15억 대출 이게 풀린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죠. 왜냐면 규제 지역도 추가로 해제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지금 속보라고 이 타이틀은 없는데 규제 지역을 덮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담보 대출을 덮을 수도 있다. 이 다음엔 뭐겠어요? 또 LTV 그 다음에 DSR 하나하나 풀려나가겠죠. 맨 마지막에는 뭐 취득세도 손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손을 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언론과 국민들이 하락, 폭락에 대해서 완전 분위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능한데 시장의 본질을 봤을 때는 지금 잘못 자극하면 어려운데 제 얘기는 잘 들리지 않겠죠? 일단은 지금 여길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조예요. 기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은 내용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국가는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이고 세상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돌아가는데요. 정부 기준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올라가도 욕먹고 내려가도 욕먹어요. 지금 정부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집 가진 사람들 지금 이빨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도 유권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 중개사 사장님들, 이사업체나 뭐 여기 기타 가구업체나 기타 등등등. 아주 가서 말도 못 꺼내요. 정치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 시군구청. 여기는 지방세가 여러분 취득세가 지방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걸로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거든요. 미국은 옛날에 이거 관리 잘못했다가 셧다운, 공무원들 잘라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자체 장들이 지금 주로 어느 당이죠?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야당이 많죠. 그러면 이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랑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거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활성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의 게임을 뿐이지 정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대출 규제 해제랑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 이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서 원래 기대했던 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안 늘어났잖아요. 왜냐면 살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대출을 풀고 나서 그리고 규제 지역을 좀 풀면서 조금 가늠을 하겠죠? 봤을 땐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15억짜리 대출이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큰 이펙트는 없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12, 16 대책 때 15억 원 대출 규제가 묶였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죠. 뭐냐면 15억을 기준으로 제가 그때 예전 영상 찾아보세요.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기준이 있으면 15억 원 기준으로 들러붙어요. 15억 원이 안 되던 게 15억까지 차오르고 15억에서 좀 벗어난 게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억 기준에 있던 게 본래 가치를 떠나서 규제라는 부작용 때문에 가격이 왜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게 움직였죠. 12, 13억 하던 게 15억으로 한두 방에 올라가 버리고 16억짜리는 가만히 있고 이런 시장이 있다가 요번에 위로 올라갔죠. 적응을 해버린 건데요. 15억이 풀리게 되면 그 효과가 다시 약간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15억 인건에 있는 주택이 약간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출 규제를 풀면 뭐예요? 금리가 비싸서 다들 되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분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자,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15억 원 이상 아니면 그 주택, 그 부류의 주택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집이 잘 사나 보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거기다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수요를 다 깔아 뭉개놨는데 그 수요는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풀어줬다가 안 되나? 여기 좀 풀어줬다가 또 안 되나? 여기 좀 풀어줬다가. 왜? 거래량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원래대로면 예전에 지난 5년 정권 동안에 집값 내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 잡았다고 기사에서 공포성 하락성 기사가 이렇게 넘쳐나고 저처럼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듣는 저가 느끼기도 공포성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나오나요? 이거 아무도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대통령이 부동산이 다냐? 아니, 그럼 정권이 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정권이 바뀌는데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 안 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동산은 치명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분명히 부동산 시세가 잡혔다고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세상이 됐는데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부동산은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올라도 난리, 내려도 난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를 돌려야 돼요. 경제를 못 돌리면 결국 파국에 치닫고요. 지도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심판한다고 하죠. 국민이 굶으면. 자, 그러면 지금 거래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경제에 치명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 성적표 안 나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야, 우리 세수가 안 거친다. 종부세 걷어가면 뭐하냐. 우리 취득세가 들어와야 된다. 거래 살려내라.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도와줄 거냐.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세금 내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업자분들을 죄악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돈 벌고요. 세금 내고요. 그냥 국민들이에요. 그분들이 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건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도체 투기 사건으로 반도체 때문에 한국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 지금 망해 나가고 있거든요. 중개사 사장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 근처 가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 난리통이 없어요. 서울에 계약서를 쓰신 분이 없어요. 근데 월세는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집주인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려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사를 못 가요. 옮겨타기가 안 돼요. 아니면 또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종부세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산하는 사람, 집주인들, 투기꾼들 파산 좀 하면 어때?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양이 안 돼요.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되면 절대 짓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돈을 많이 남기냐 적게 남기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분양이 안 되면 망해요. 여러분 저 일산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있거든요. 그거 검색해 보세요. 두산 그거 한번 무너졌어요 거의. 두산 계열사를 통째로 흔들었었거든요. 아니면 대전의 엑슬루타워. 그러니까 되게 아픔이 많은 것들이 많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 때문에 정말 망할 뻔한 건설사가 많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건설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은 분양이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뭐 여러분? 다 막혔다는 거잖아요.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신규 진입, 갈아타기, 고급 주택 다 막힌 건데 그럼 분양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 너무 이상했던 게 미분양이 늘어난다.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데 사람들이 응원하고 좋아요. 아,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을 원하셨잖아요. 공급을 원하시면은 분양이 잘 돼야 돼요. 지금 아마 올해 주택 착공 물량 줄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전 시행 쪽을 하잖아요. 전국 착공 물량 분명히 줄었어요. 20% 이상 분명히 줄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쭤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착공 물량 늘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줄였어요. 그 큰 데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조는 뭐냐?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담대 15억짜리도 풀고 LTV도 손도 보고 DSR도 아마 말 바꿀 거예요. 지금 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조금씩 풀면서 거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여당 야당 싸우면서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이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켜봤을 땐 지금 기조는 뭐다? 부동산 가격에 뭐 오른다 내린다? 정부가 정 관심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없다. 자기 집값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사모님들이 뭐라고 하실 테니까 자기 집값은 기회도 정치인으로서 집값에 관심 없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기가 들어가 앉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정권은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차례인가 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30차례 가까이 규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 정권이 바뀔 때쯤에 정권 바뀌기 전부터 거래가 침체가 되면서 시장을 아예 아작을 내놨죠. 시장을 어느 정도로 아작을 내놨냐. 부동산 시장 데이터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IMF예요.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650건이잖아요 거래량이. IMF 때도 그땐 집 개수도 지금보다 적었잖아요. 지금보단 나았어요.
부동산 시장, 거래 시장을 봤을 때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넘버링에 경제 지표에 영향이 없을까요? 말이 안 나올까요? 말이 나와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든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조로 갈 건데 이게 수요자들이 반응을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여기에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쭉쭉쭉 가서 거래 활성화를 시키면은 문제가 뭐냐면 시장을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수요를 다 뒤로 밀어놓고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수요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월, 11월, 12월 자기 시즌에 맞는 대로 나와서 전세는 전세, 매매는 매매, 월세는 월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급이 제대로 나오냐는 거예요. 공급이 제대로 나오기에는 이미 묶인 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자극이 없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다고 느끼시니까 다들 침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가 야 15억을 왜 푸냐 규제 지역을 왜 푸냐고 얘기하시면 전 그분은 이중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아작났잖아요. 지금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시장은 아예 완전 침몰됐어요. 그러면 뭐 솔직히 규제를 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조를 같이 지켜보시면 되고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켜서 이대로 쭉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대로 시장이 쭉 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침체 시장 있죠. 거래 건수가 아예 없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시장으로 갈 수 있다면 부동산은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지을 이유도 없어요. 이대로 쭉 가는 건데 그러면 제 질문은 문재인 정권이 해낸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뭐 김대중 정권, 그다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은 고생을 왜 한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다 틀어막아 버리면 됐었는데 왜 못한 겁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나라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 때문에 막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을 지켜볼 가치가 있고 어떤 지금 정부의 의지와 기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요 자체가 큰 이벤트가 되긴 어렵고요. 앞으로의 기조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거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게 되면 그때는 캐치를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직은 이게 나왔다 해도 물론 이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대출 규제 푸는 거니까 여당 야당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내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